쌀 살 돈 2만 원이 없어서 세상을 등져야 했던 어느 청년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거창한 사업 실패나 도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 폭탄과 생활고에 밀려 결국 쌀 한 포대 살 돈조차 남지 않게 된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간병 파산의 비극이었습니다. 잠시 후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20억 원 상당의 자산을 일궜지만 아내의 발병 1년 만에 헐값에 집을 넘기고 쪽방촌을 알아보게 된 한 은퇴자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노후 준비에서 놓쳤던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0년 전 젊은 시절에 우리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때는 국민연금 붙고 내 집 한 채 마련하고 실비보험 하나 들어두면 노후는 완벽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오늘 우리가 받아든 청구서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한국인이 평생 쓰는 의료비의 절반이 넘는 금액 약 8천만 원 이상을 65세 이후에 쏟아붓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월급은 끊기는데 내 몸이 청구하는 비용은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역전현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공포입니다. 이 공포가 현실이 된 사람 바로 60대 초반의 김영호 씨 이야기입니다. 영호 씨는 서울 근교에 번듯한 아파트도 있고 매달 국민연금도 나오는 남들이 보기에 꽤 성공적인 은퇴자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영호는 걱정 없지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깨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왔지만 마비가 온 아내 곁에는 24시간 누군가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출가해서 직장 생활하느라 바빴고 영호 씨 혼자 감당하기엔 벅찼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여기서 영호 씨는 첫 번째 충격을 받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간병비 월 450만 원. 이 남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일당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 영호 씨의 국민연금 수령액과 아껴 쓴 생활비를 다 합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영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모아둔 예금 있으니까 그걸로 버티자. 하지만 2천만 원 남짓했던 현금 자산은 간병비와 병원비, 비급여 치료비로 불과 4개월 만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통장 잔고가 영원. 이 찍히던 날 영호 씨가 느꼈던 그 서늘한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살고 있던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에 마음이 급하니 제값은커녕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실상 던지듯이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양도세 내고 남은 빚 갚고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와 간병비를 떼어놓고 나니 영호 씨 부부가 갈 수 있는 곳은 낡은 빌라의 월세방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중산층이라는 성벽이 가족의 질병 하나로 불과 1년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겁니다. 영호 씨는 지금도 술만 마시면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집이 있으면 뭐하나 당장 약값 낼 현금이 없는데 부동산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어. 이건 영호 씨만의 잘못일까요?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파산 분석 자료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 10명 중 4명이 60대 이상 노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파산에 이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지출입니다. 내 병원비뿐만이 아닙니다. 90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노노 간병, 거기에 아직 자립하지 못한 자녀 지원까지 겹치며 5060 세대는 그야말로 샌드위치처럼 눌려 터져버리는 형국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도 벌어집니다. 바로 실손보험의 배신입니다. 퇴직을 1년 앞둔 58세 박정자 씨는 최근 보험사에서 날아온 갱신 안내문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갱신형 실손보험료가 3년 만에
3배 가까이 뛰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년에 300만 원 정도 내던 보험료가 1000만 원 가까이 오른다는 통지서. 정자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젊을 때 그 어렵던 시절에도 꼬박꼬박 보험료 냈어요. 나중에 늙어서 아프면 덕 좀 보려고요. 그런데 정작 이제 병원 갈 일 많아지는 나이가 되니까 보험사가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정자 씨는 소득이 줄어드는 마당에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평생을 부어온 보험액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이를 두고 보험 난민이라고 부르더군요. 참으로 씁쓸한 현실 아닙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질병이라는 변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는지 영호 씨와 정자 씨의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공포에 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20년 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되니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혹은 안전한 시스템으로 바꿀 것인가. 그 구체적인 해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을 한탄만 하고 있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책상 위에서 점검하고 실행해야 할 4가지 현실적인 방어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손보험 무조건 해지가 답은 아닙니다. 냉정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박정자 씨처럼 보험료 폭탄이 무서워 덜컥 해지해버리면 나중에 큰 병이 왔을 때 정말로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험사 담당자를 만나 4세대 실손 전환을 상담받아 보십시오. 자기 부담금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당장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험 증권을 펼쳐 보십시오. 수술비, 입원비, 특약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간병인 지원 일당이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관련 특약입니다. 앞서 영호 씨가 무너진 결정적 이유는 수술비가 아니라 매달 450만 원씩 나가는 간병비였습니다. 만약 이 특약이 부실하다면 다른 걸 줄여서라도 이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 2025년형 생존 전략입니다. 둘째, 여러분이 깔고 앉아있는 집 이제는 상속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로 바라봐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아직도 자식들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집 물려주려다가 자식들에게 매달 간병비 450만 원 내라 고 손 벌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입니다. 특히 주택연금에는 초기 증액형이나 수시 인출한도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의료비나 간병비로 목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를 대비해 집값의 일부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세팅해 두는 겁니다. 집은 이제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사설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민연금 여유가 있다면 연기하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물가 연동 치료비가 됩니다. 만약 당장 생계비가 급하지 않고 건강에 자신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를 고려해 보십시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납니다. 5년을 꽉 채워 연기하면 무려 36%가 증액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늘어난 금액이 평생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급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와 약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승분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증액된 국민연금입니다. 내 몸값을 스스로 올리는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넷째, IRP나 개인연금 계좌에 의료비 전용이라는 꼬리표를 붙이십시오. 은퇴 자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닙니다. 생활비 통장과 의료비 통장은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해 노후 의료비를 따로 모으라고 조언합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은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아주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즉 같은 돈을 굴려도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아껴서 약값 한 번 더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커피값,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이 전용 통장에 넣으십시오. 이 돈이 훗날 여러분의 존엄을 지켜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회의입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이성적일 때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내가 쓰러지면 요양병원으로 갈 것인가? 집에서 간병할 것인가? 연명치료는 어디까지 받을 것인가? 비용은 내 주택연금으로 충당하되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준이 없으면 부모가 쓰러진 순간 자식들은 죄책감과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싸우게 되고 결국 가족이 해체되는 비극까지 갑니다. 여러분이 미리 정해준 가이드라인이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여기 이 시스템으로 위기를 넘긴 긍정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사는 70대 최민수 씨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은퇴 직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의료비 목돈 인출 한도를 설정해뒀습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조금 더 일하며 국민연금 수령을 3년 연기했습니다. 작년 최 씨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 그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주택연금에서 수술비를 충당했고 연기에서 늘어난 국민연금으로 매달 나가는 물리치료비와 약값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내 몸 고치는데 내 집과 내 연금을 쓰니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큰 부자가 아니어도 제도를 영리하게 이용하면 충분히 존엄한 노후를 지킬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병원비가 내 삶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공포는 현실이 됩니다. 망설임은 준비 부족에서 옵니다. 반대로 말하면 준비된 자에게 노후의 질병은 관리 가능한 불편함, 일뿐 삶을 파괴하는 재앙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간병비 특약 점검, 주택연금 활용, 국민연금 연기,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 이 4가지 방패를 오늘 밤 당장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전에 나는 놓쳤을지 몰라도 지금의 나는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병원비 걱정 대신 평온한 일상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실마리가 되었다면 혹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는 지혜가 우리 모두의 노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